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시작에 앞서서요. 자, 지난 금요일에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실제 현실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증시 토크 이 위에 제가 지난 금요일 증시 토크의 영상 남겨놓도록 할 텐데요. 자, 정부가 경기 부양책과 증시 안정 대책을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영상을 남겼었고, 그리고 많은 애청자님들께서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뜻이 반영되어서일까요? 어제와 오늘 사이 증시 부양책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이 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요즘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요, 트램펄린 효과가 만들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분위기가 갑자기 며칠 만에 바뀌고 있죠. 불과 지난주만 하더라도 증시가 대폭락해가지고 끝도 없이 내려갈 것 같았지만, 자, 어제와 오늘 사이에 반등하는 그 속도를 보면 마치 우리가 어릴 적 뛰어놀던 트램펄린, 방방이에서 뛰어놀 때 눌렸다가 튀어오르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3월장의 급락장, 그로 인해 가지고 증시가 크게 눌렸고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 극단적인 수준까지 주가 지수가 눌렸는데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예전 같으면 눌린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트램펄린이 튀어오르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트램펄린에 쭉 눌릴 정도로 증시가 하락했는데, 그 밑에서 야, 이거 엔진 달고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 부양책과 여러 가지 금융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슈가 있은 이후 증시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트램펄린 효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저희 증시 토크를 보아 오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자, 이 트램펄린 효과는 우리가 어릴 적 뛰어놀던 요 위에 그림이 있죠. 트램펄린, 방방이 방방 뛰어도는 그 방방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어릴 적 제가 저 트램펄린을 뛰어놀 때는 좀 겁이 많아가지고 그냥 엉덩이로만 살살 이렇게 튀었는데, 좀 트램펄린 잘 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몸을 꼿꼿하게 세워서 최대한 저 트램펄린 막을 최대한 눌러서 아주 높게 올라가는 그런 기술들을 선보이곤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막 하늘 위에서 막 덤블링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증시가 적정한 주가 수준을 하향하면서 눌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트램펄린 막에 의해서 눌리는 것처럼 반발력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번 3월 증시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 아주 심각한 수준까지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아주 깊은 골을 트램펄린 내에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요, 어느 정도까지 하락했느냐? IMF 때 수준까지, IMF 때 밸류 수준까지 증시가 눌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체만으로도 트램펄린 효과가 강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로 눌린 것이냐? 자, 이것을 수치와 도표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어느 정도 라고 말씀을 드렸죠. IMF 때 수준의 밸류에이션 레벨까지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난 3월 19일 최근 폭락장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을 때죠. 그때 당시 코스피 PBR 값이 0.59였습니다. 그런데 IMF 때 당시 그러니까 1997년 연말 기준입니다. 그때 코스피 PBR 레벨은 0.5배였습니다. 즉 3월 19일에 시장 PBR 레벨이 0.59배인데 이것은 IMF 때 수준의 PBR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지금 화면상에 제 손이 위치한 곳에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빨간색 선이 이제 PBR 1 라인, 그 선입니다. 보시게 되면 그 선을 하향 이탈한 후에는 강하게 튀어오른 모습을 과거의 많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 우리나라 증시는 한 2, 3년 동안 과하게 눌려져 있는 상태고, 이번 3월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트램펄린 효과가 더 극단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즉, 자, 깊이 눌린 만큼
깊이 눌린 만큼 반발력도 지금 내포되어 있는 상태예요. 대신에 지금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악재들이 많다 보니까 단숨에 튀어오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자, 그래도 이 반발력이 높기 때문에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짐을 하나씩 덜어넣게 되면은 하나씩 에너지가 솟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증시가 하락해 있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하락해 있다 보니 금융정책, 재정정책 등 강력한 경기, 증시 부양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러한 그 경기 부양책, 증시 부양책은 마치 트램펄린의 반발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이제 꾹 누른 상태에서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짐들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올라가기 힘들지 하면서 엔진을 붙여준 것과 똑같습니다. 엔진을 붙였는데 그냥 붙여주기만 한 게 아니고 시동까지 걸어놨어요.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부재양적 완화, 그리고 CP 매입, 그리고 SPV를 이용한 다양한 채권 매입 등등을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미국 행정부는 2조 달러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지금 상원에서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2번 지금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은 책임이 상원에 있는 뭐 공화당도 마찬가지고 미국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양쪽으로 책임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엔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정책, 재정정책 뭐 사상 최고 수준으로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조 달러가 뭐 매일같이 우리한테 들리고 있어요. 익숙치 않은 단어죠. 자, 이게 미국만 그러냐? 아니죠. 유럽에서도 모든 국가들이 강력한 부양책을 쓰고 있고, 자, 유럽 중앙은행도 1000조 원대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IMF도 1조 달러, 여기도 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의 어떤 여러 가지 대비 자금을 좀 재정이 위험한 국가에 지원해 주겠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책 속속 등장하고 있죠. 자, 전 세계가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모습은 마치 트램펄린에 쭉 눌린 상태에서 엔진들을 착착 붙여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다만, 자, 이번 주 초 월요일 또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아쉬운 게 있었죠. 한국은 겨우 추경이 11조였습니다. 이것도 간신히 통과가 됐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경기 부양책, 증시 안정 대책, 정치권에서 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와, 저것만 보면 좀 아쉬워요. 미국이 지금 2조 달러, GDP의 거의 한 10% 수준인데 그 정도 하려면 우리나라 200조 해야 됩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1조 달러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한 100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허허허허. 야, 저희 우리 시청자님들의 염원이 정치권에 닿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서프라이즈한 한국 내 소식이 3가지나 등장했습니다. 이건 해외가 아니고 한국에서 서프라이즈한 소식입니다. 자, 바로 3월 24일 어제였죠. 자, 정부에서 100조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원래 지난주만 하더라도 한 50조 계획했었는데 파격적으로 2배나 늘려가지고 안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 자금은 기업 자금 지원에 58조 여원, 엄청난 규모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4월 달에 회사채 만기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자칫 회사채 만기가 도래했을 때 부채 비율이 높거나 이러한 부실 기업 같은 경우 부도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을 많이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자칫 전 국민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 중심으로 한 자금 시장 안정에 41조 원 투입하는데 채권 시장에 30조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모든 경제 주체가 깜짝 놀라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특히 2번째로 서프라이즈한 소식이 있었죠. 바로 앞에서 언급드린 100조 원 중에서
증시 안정 펀드가 10조 7천억 원 예, 조성될 예정입니다. 와, 10조 7천억 원이 뭐 저 별거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자체만으로도 시장 심리에 엄청난 우군이 예, 딱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 옛날 뭐 임진왜란 때 명나라군이 딱 예, 도착한 것과 그런 느낌과 똑같습니다. 든든하죠. 예. 자, 이렇게 증시 안정 펀드가 조성된 사례는 1990년 깡통계좌 사태 일제 정리할 때 10월 10일 그때 정리할 때 증시 안정 펀드가 4조 원대 투입이 됐었고 그리고 2003년 카드 대란 때 증시 안정 펀드가 조성이 됐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 직접 투입되는 증시 안정 펀드는 90년 깡통계좌 정리 사태 이후 30년 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의미를 우리 주식시장에 던져주고 있다 하겠죠. 시장이 하락했다 그러면 든든한 지원군이 밑에서 땡땡하고 받쳐줄 수 있는 엄청난 힘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정말 IMF 때 수준의 밸류에이션 레벨까지 내려온 주가지수 봤는데 자, 그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받칠 힘이 생겼다. 예.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거 그냥 당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는 든든한 우군이 생겼다라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는 아직까지는 미확정입니다. 예. 그런데 재밌는 뉴스를 인포스톡 데일리라는 데서 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십시오.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침이 굳혀졌다라는 취지의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 뉴스에 따르면 지금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주주 양도세 대상 대주주가 되는 사람들의 기준이 금액 기준으로 작년 연말에 10억 원에서 올해 연말에 3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이것 때문에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모두 공분하고 계셨던 상황이죠. 예. 이거 자칫 잘못하면 시장 전체가 무너진다. 웬만한 투자자분들이 3억 정도로 투자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연말에 주식을 쫙 뺄 경우에는 증시 전체가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해서 청와대 청원이라든가 이런데 대주주 양도세를 강화하는 것을 연기하거나 철회하거나 방안을 세워달라라는 요청이 계속 이어졌었던 중에 지금 그 방침이 좀 심각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이제 뉴스가 이게 주요 매체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뉴스 보고 깜짝 놀라긴 한데 한 번 정도는 메이저 뉴스 쪽에서 내주었을 때 확신을 할 것 같아요. 예. 아직은 비메이저예요. 비메이저. 예. 조금은 이제 자주 안 보던 언론 매체인데 이런 쪽이다 보니까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현실이 될 경우에는요, 이건 증시에 엄청난 호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3억이 되면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하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였고, 진짜 이 이슈가 터지게 되면은 증시가 연말에 스몰캡을 중심으로 해서 훅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증시에 유입되려고 했던 자금도 주춤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컸었죠. 그런데 만약에 저 뉴스에 나온 대로 대주주 양도세 요건 완화를 굳혔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3억 되는 거를 10억이나 50억으로 다시 돌려놨다 하게 될 경우에는 주식시장으로 지금 물길이 터져가지고 개인 투자자 자금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 물길에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아예 수로를 만들어 놓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수로, 이거 엄청납니다. 자, 수로가 한번 놓여지면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물이 계속 흐르면서 정부가 부동산을 잡으려고 억지로 정책을 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부동산 아니면 답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투자에 답이 있겠구나 하면서 그쪽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거는 며칠 사이에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면밀하게 계속 저도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어쨌거나 앞서 언급드린 대로 지금 트램펄린 효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증시가 종합주가지수 145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정도로 지난주에 살벌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밸류에이션 레벨을 깊이 내려왔기 때문에 트램펄린 탄성도 지금 계속 뭉쳐 있어요. 머리 위에는 그 코땡땡 그것 때문에 부담이 아직 남아 있고, 그리고 원유 가격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깊이 눌린 상태에서 만약에 저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트램펄린 반등만으로도 튀어오르겠지만, 자, 이렇게 눌려있는 상태에서 이거 더 눌렸다면 큰일 나겠지 하면서 전 세계가 경기부양책, 재정정책, 금융정책 하면서 엔진을 쫙쫙쫙 아톰처럼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엔진의 불도 착착 켜줬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차후에 좀 시장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는데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번에 급락 반등, 급락 반등, 급락 반등 하면서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가 뭐 가능성이 가장 크겠습니다만, 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요거 이제 상상으로만 이해해 주세요. 상상이다.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하냐면, 이번에 3월 하락장이요. 좀 이제 그림을 좀 깨끗한 데서 그려보면 이렇게 3월 하락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쉼 없이 이번에 그냥 순식간에 돌려지면서 요 3월의 2주간의 하락군이 그냥 노이즈로만 그렇게 기록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V자 패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정말 저런 시나리오로 간다면 우리 이중간의 고통은 미래에 볼 때는 그냥 저때 저런 노이즈가 있었지, 그런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자, 한번 우리 어쨌거나 트램펄린 효과로 눌린 다음에 에너지 쌓여 있으니까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관심 있게 우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립니다. 자, 요즘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계속 같이 함께 염원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하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애청해 주시고, 그리고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부양책들 팍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요즘 동학 개미운동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에 들어오신 개인 투자자분들, 기존에 있던 개인 투자자분들 모두 정말 한국 증시가 개인들에게 상처만 안겨주었던 시장이라면 이제는 제대로 된 수익을 모든 개인들에게 안겨주는 사랑받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 증시 토크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